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꿈꾸는 돌고래 이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그 받았을 당시에 저희 집에 그 위암 투병 중인 저희 시아버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참 항암을 하셨던 상태였고,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주마니아님을 알게 돼가지고 자연 치유를 하고 계셨어요. 항암을 받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진단받을 당시에 그 전부터 한 5개월 정도는 자연 치유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어싱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밥 먹으면 운동하는 모습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상태에서 저는 암을 진단받았던 거고, 근데 암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제가 너무 그 당시에 이유 모를 분노, 그리고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가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암 진단받을 당시에는 좀 당황스럽고 놀랐고 슬프기도 했지만 올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다행히 또 자연 치유를 조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생각 덕분에도 그랬지만 당일날 저는 치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게도. 치유받은 당일날 저녁에 토마토 수프하고 낫또를 먹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의 치유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주마니아 강의도 듣고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이제 유방암 1기여서 왼쪽 전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항암과 이제 항호르몬 요법을 권했었고, 근데 그때 주마니아 강의도 듣고 책도 보면서 좀 깨달았던 거는, 내가 좀 큰 덩어리져 있는 그 암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 미세 잔존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면역혁명 책이 저는 되게 그때 저한테 힘을 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강의도 듣고 남편과 상의를 하고, 그럼 저는 수술만 받고, 이제 병원에다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죠. 계속 저는 그때 자연 치유를 하고 거의 한 10kg가 빠졌었거든요. 한 10몇 킬로가 빠지니까 되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힘들어 보이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몸이 힘들어서 지금은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갔어요. 수술 받고 6개월이 지나고 아무런 다른 치료는 받지 않고. 근데 그 6개월 동안 저는 그 생활 습관을 바꾼 계기였어요. 그 6개월간 아침에 눈 뜨면 뭐 레몬즙, 녹즙 먹고, 그리고 이제 온열요법 아침에 하고, 또 녹즙 먹고 아침 먹고 운동 가고, 그리고 좀 쉬다가 또 녹즙 먹고 점심 먹고 운동 가고, 또 쉬다가 녹즙 먹고 저녁 먹고 운동 갔다가 좀 쉬었다가 온열요법하고 이제 그렇게 잠드는 그런 일과를 6개월간 계속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6개월간 그걸 하니까 진짜 제 몸에 배이더라고요. 6개월간. 그런 상태에서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6개월 검진을 받았어요. 몸은 되게 좋고 가볍다. 그런데 제가 검진 그 결과 듣는 전날에 이제 겨드랑이 이제 막 이렇게 씻으면서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딱딱한 게. 그 순간 좀 이건 뭐지? 이제 그리고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결과상엔 이상이 없는 거예요. MRI상에는. 그래서 근데 선생님, 교수님 여기 뭐가 만져지는데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이 정도면 다른데 전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따르지 않은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냉랭한 눈빛으로 왜 따르지 않았냐, 이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봅시다, 전이 검사를. 이제 그렇게 하고 검사를 받고 그 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긴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를 좀 버티게 해준 거는 그 습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이 떠오르려고 치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시간에. 운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깊이. 그리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제가 만져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때 저는 좀 확신을 했던 게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내가 하는 자연 치유는 맞는 거였어.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깨닫고 또 림프 절제술은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블랙리스트의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한테 이제 그 방사하고 다른 치료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또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항호르몬제만 받고 나왔는데 저한테 정말 많은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는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없는 아이를 만들 거냐고 저한테 되게 무책임한 엄마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듣고 약만 챙겨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부족한 걸 찾으려고 보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여기서 주마니아 강의가 열렸던 거예요. 활명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짐을 싸들고 한 달 반 정도 일정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제 좀 인생이 좀 변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활명에 와서 라이트 수업 듣고 그리고 라이트 동기들과 이런 생활하면서 저를 제일 좀 감명 깊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라이트 할 때 체크인 체크아웃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짧은 그 문장을 저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문장 얘기하는데 이제 머릿속에는 막 그 한 수천 번에 돌아가요, 회로가. 근데 얘기를 했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원래 저는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생각 표현이나 남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두려웠던 사람이고 컴플렉스도 많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트라우마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라이트 하면서 체크인, 체크아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한테 맞이하게 된 약간 시험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지 않고 제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근데 그게 조금씩 더해가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 시간이. 몸의 변화를 제가 느끼니까 나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포커스는 단점보다는 다른 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라이트 수업 듣고 라이트 동기들과 저희는 끝나고 항상 수련을 하고 끝나면은 느낌 욕구 카드 앉아서 다 같이 나누고 그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낮에는 각자 생활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모여서 또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여기에 이제 계속 치료받고 수업 듣고 하면서 한 3개월 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장점도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아름다움도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거를 깨닫고 좀 아쉽지만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자신감은 막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나갔는데 실제로 닥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일상생활 하는 것부터. 근데 그런 힘든 순간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했던 그 3개월의 시간이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동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계속 찾아와서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저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놓지 않고 갔던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저는 퇴원하고 여러 큰 이벤트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들이 이런 깨달음과 여러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걸 다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는 중증 등록 그게 지나고 이제 거의 7년 차에 암 경험자가 되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신나기도 하고 또 경험할 게 되게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쌍입니다. 아, 예. 네. 아유. 갑자기 마무리가 되었나요? 또 자세히 하나씩 또 해보죠. 처음에 일기 진단 받으셨고, 네네. 나중에, 3기는 넘었죠. 예. 그렇게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예. 네네. 참,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사람은 큰 권위라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인데, 혼자 간다고 할 때 외로울 수도 있고, 막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 길이 사람에 따라 맞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한 길에 대하여 주변에 많은 또는 권위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의 얘기와 달리 내 주관 따라 했다는 부분이 더 좀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남편이 그 자연치유를 저보다 빨리 접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논리적이고 정말 근거가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같이 상의하고 공부하고 해보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이게 맞는 건 거예요. 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도 있었고, 공부한 것에 대한 또 확신,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와 과학적인 사고가 매우 익숙하신 남편이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한 네. 점도 우선 일단 든든함이 있으셨고, 또 본인이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 본인도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현대의학적 원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셨을 텐데, 이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세웠다는 말씀이네요. 아까 그 대목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 그 짧은 한 1분 이내 몇 초 얘기하는 거가 너무나 도전이었다. 그때 얘기를 추억 삼아 얘기해 본다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십 년간 저한테 쌓여있던 거겠죠. 남들 앞에 서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겪었던 그런 상처, 그런 불안감, 막 두려움들이 이제 그 시간이 쌓이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정말 이거는 전 너무너무 이제 그때는 조금씩 시도했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너무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접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난 너무너무 이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머리가 하였어요. 계속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10%도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두려웠어요.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왜 이거 계속 또 하는 그랬던 적이 많았죠.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라이트 한 17년 했잖아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다 좋은데 그 체크인, 체크아웃 너무 힘들다. 그게 저는 오늘은 그냥 패스할게요. 이래도 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래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패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셨구나. 근데 나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얘기할 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스스로 뭐라 그러지? 염소 소리라고 그래. 양소리, 양목소리. 그런 소리를 듣는 나 자신이 또 스스로가 창피하고 또 오늘 또 내가 떨리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이러고 있네 하는 거가 더 긴장하게 하고 그러셨다고. 네.
제가 듣기로 예전에 근무할 때도 이렇게 인계할 때 네네. 간호사들 이렇게 교대 근무니까 인계할 때 요 말하는 거가 힘드셔서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다고 그랬죠. 그 얘기도 되게 네. 궁금해요. 그니까 그 간호사는 그 자기네 그 근무 시간에 그 환자의 파악을 제대로 넘겨줘야지 계속 연속적인 간호가 제공되는데 제가 했던 것들을 제대로 인계를 못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힘든 거예요. 환자도 힘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막 밤 근무하고 막 이제 인계 한 7시에 막 온몸이 막 정말 그 교감에 완전 체흥분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인계를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막 진짜 수십 번 연습했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고, 내가 당황해하는 그런 걸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짧은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인계할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인계를 못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막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진짜 그거는 좀 그랬어요. 좀 마음이 아팠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얘기네요. 지금을 보면 거의 뭐 180도 바뀌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두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셨구나. 그렇게 있었던 나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던가요? 무엇을 계기로? 일단 뭐 암도 좀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우선 저는 여기에 관심이 가요. 이거 너무 힘들고 갇혀 있고 막 압도돼 있던 상태를 벗어난 스토리가 그 하나의 처음 그 시발점은 그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었어요. 예. 네, 제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나에 대한 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되게 작심삼일의 사람이었어요.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계획은 되게 잘 세웠거든요. 저는 시간 관리자 이런 타임 테이블을 항상 세워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 탁탁탁탁 이제 하루를 그렇게 채웠던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 6개월간을 제가 정말 빠짐없이 그렇게 습관을 유지한 것 자체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 되게 끈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생길 때마다 판단을 해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제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덕분에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선순환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되니까 나의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믿음과 용기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보통 사람은 어려우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일 쪽으로 그냥 회피 내지는 그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걸 어찌됐든 상황에 그냥 나를 있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를 만나셨다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 속에서 내가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뭐 작은 성공의 기억 이렇게 되니까 나는 바뀔 수 있다 라고 하고 노력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우선 암 극복보다 저는 이게 신기해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 누구에게나 너무너무 힘겨운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 나온다는 게 이게 단점에만 제가 항상 매몰돼서 살았다가 장점을 발견하고 저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 단점은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단점과 장점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이렇게 인수인계 할 때도 힘들고 체크인 그 한 뭐 몇 초도 힘들었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헤쳐나가는 힘이 있다. 용기랄까. 뭐 이게 용 반대처럼 들리는데, 그죠? 네. 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암과 관련한 얘기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수술하고 뭐 이런저런 치료하면 편한데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방암에 우리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관리를 뭐 복잡하게 어렵게 해? 라는 말도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 유방암은 치료율이 뭐 95%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는 저는 하지 마세요 보다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바꾸는 게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항암하고 방사선은 뭐 자기의 판단 하에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 하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제 판단은 이거 안 하고서도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우선 진짜 핵심은 원인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걸 먼저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딱 정했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셨다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연치유를 항암하는데 자연치유를 해야 될까요? 자연치유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연치유라고 하는 건 자신의 몸을 다시 건강한 걸로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 이후의 치료는 뭐 하든지 안 하는지를 더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야 될까?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중에 자연치유라는 용어를 같이 써도 그것에 대한 그 그림이 좀씩 차이가 또는 꽤 많은 차이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돌고래님이 보시는 자연치유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온전함을 믿는 것, 나의 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온전하다고 믿는 것,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연치유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명상이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몸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아 온 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죠. 내가 완벽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걸 갖기가 내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 하란 대로 하고 해야지 내가 뭐가 온전해? 라고 하는 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시구나. 그럼 아까 처음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자연치유를 일기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녹즙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녹즙 먹고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렇게 누가 보면 굉장히 열심히, 누가 보면 아니라 제가 봐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전이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서 뭐가 내가 빠졌을까라는 대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와서 깨달은 거죠. 라이트를 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였어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구나. 그 6개월간도 6개월간 그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이 올라오는 마음을 그냥 계속 감추기만 했던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네네. 그냥 건강한 내 몸만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제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 당시는 이제 녹즙 먹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녹즙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마음에 뭔가 올라와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해야 이 암이 줄어 막 이런 마음으로 그저 그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매진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변화는 그때 올라오는 마음 감정에 대해서 만나주고 뭔가 그 다음 표현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 올라올 때. 예. 그거죠.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아니고 장점을 이제 보게 되니까 전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면은. 그랬어요. 아, 뭐가 올라오면 장점을 보게 된 계기? 그게 다 똑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런 변화들 때문이죠. 그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라이트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그쵸. 말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혹시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 동기들하고 매일 몸으로 같이 수련도 또 복습하고 뭐 카드로 욕구나 느낌이나 일종의 마음을 늘 올라오는 것을 들여다보고 알아채고 네. 또 공감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 핵심 욕구가 아름다운 욕구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셨나라고 이제 짐작은 되는데 비슷한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라이트 동기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잖아요. 그래요? 아닌가요? 저희는 그랬는데. 아, 예. 네. 그래서 정말 느낌 욕구 카드 할 땐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공감과 위로와 그리고 순간순간 되게 깨달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죠. 그 깨달음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느낌 좋고 카드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누워서 이제 그 매트 온열 찜질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듣고 호흡을 하거든요. 영상을 안 보고 다른 건 안 보고 이제 그 고요한 시간에도 되게 깨달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막 그 3개월간의 깨달음이 되게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곳곳에서. 기존의 이렇게 루틴과 달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나야 될 대상으로 크게 이렇게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매년 이렇게 검진을 이렇게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근데 검진 상에서 항상 재검이었어요. 처음 검진에서도 여기 3개월 퇴원하고 처음 검진하는데 수술 부위에서 뭐가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검진에서는 수술한 자리 림프절에 좀 커졌으니까 검사를 해봅시다. 조직 검사 또 했어요. 근데 또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술 안 한 쪽 또 림프절까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받기 싫은 거예요, 검사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게 생길까?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한번 미뤘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것도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구나. 내가 굳이 이거를 거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보자 하고 받았는데 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검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제가 자연 치유를 더 성실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긴장되진 않고, 그리고 항상 호흡하죠. 호흡하니까 좀 편하네요. 가기 전이나 가서 계속 저의만의 이런 루틴이라든지 이제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검진을 하고 검진 기다리고 CT 촬영 들어가서 계속 호흡해요. 누워서 상상하고 호흡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처음에는 그랬을지언정 지금은 두렵거나 그러질 않아요. 검진 받으러 갈 때 호흡한다 할 때 나만의 동작 이게 있다는데 뭐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 어떻게 해요? 어떤 동작 알고? 그렇죠.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목 만나기 하고 목 그냥 만나기. 골반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수기운 수에너지 하는 것처럼 뒤꿈치. 저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그걸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검진 받고 결과를 기다리시네. 좋습니다. 근데 매년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매번 긴장할 수밖에 네. 없는 맞아요. 그러셨겠네요. 막 그런 결과 있으면 막 잠 못 자게 막 압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이렇게 뭐까지 했는데도 뭐가 또 이쪽이 왜 이러냐 뭐가 커졌다고 어떡하냐 막 이거 막 괴로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당시에는 좀 당황스럽죠. 왜? 또 왜? 또 왜? 또 왜였어요. 또 이래. 어떻게 보면 전 첫 수술하고 계속 재검이었으니까 또 왜 이렇지? 또 왜 이렇지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세 번째 조직검사 받으면서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멋진 말이네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받아들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우들이 간 수치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할 민감한데요. 네. 본인에게 간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큰 이슈. 이벤트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유도 알 수 없는. 네네. 저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생활하다가 몸이 막 되게 으슬으슬 춥고 이제 좀 제 스스로도 좀 몸이 좀 이상 감기 기운 같이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검진 결과 들으러 갔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간 수치가 3000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눈도 보니까 황달이 왔고. 그래서 보니까 저는 알 수 없는 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제가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몇 개월간. 그때 이제 입원을 했어야 됐고 절대 안정을 해야 되니까 딱 그때 제 치유 생활이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식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단백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생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먹었어야 됐고 녹즙도 이제 못 먹죠.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다 이제 금지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그것도 금지됐고 뭐 운동도 못 하는 거예요. 운동도 못 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이제 간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하고 나왔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누워서 발목 펌프, 발끝치기 하고 그때 신서유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워서 저희 남편이 다운 받아주면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누워서 발목 펌프하면서 TV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저는 원래 많이 안 봤는데 TV를 그쵸 못 봤죠 그 동안은 치유하느라고. 근데 누워서 솔직히 제가 하고 있는 거라고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온 거를 일시적으로 다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회복하면서 다시 제 생활을 더해가면서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활, 치유 생활을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녹즙을 저 혼자 다 씻고 녹즙을 짜고 막 하루에 1.5리터 먹고 했으니까 그 시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녹즙을 짜는 시간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면 이건 나한테 의미가 없겠다. 얘가 어떤 나한테 에너지를 줄까 회의가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풀무원을 먹었어요. 풀무원은 원액이 있거든요. 뭐 케일, 신선초의 원액, 뭐 당근즙 그런 걸 받아 먹기 시작했고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제 생활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간염 덕분에. 네. 근데 아까 같이 절대 안정해야 돼서 다른 것도 못 했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어싱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뭐 움직임도 제대로 못하고 그쪽에 대한 그 막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 억울함, 짜증, 막 박탈감 이런 거에 보통 사람이 가기 쉬울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하셨다는 것도
내공이 많이 보이네요. 엄청난 일인데 그게. 그리고 녹즙에 대하여도 뭐 새로 바로 내가 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약간의 고정관념의 틀을 조금 유연하게 네. 가졌다 할 수 비슷한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제가 개괄적인 것 쭉 얘기하고 우리 이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퇴원하셔서도 종종 또 오셔가지고 또 좀 치료 잠깐 받고 또 늘 연결의 끈을 가지고 계셨었고 이제 5년 지나서 지금 7년째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카페 일종의 뭐 정말 봉사의 마음으로 매일 오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그 계기와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록의 힘을 이제 믿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아, 나의 것들을 남겨야 되겠구나. 나의 생각과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과 중에 중요한 것들을 내가 너무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적기 시작했어요. 뭐 감사한 것도 그렇고 감사한 거는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거라든지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나의 느낌과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항상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면 좋겠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뭐 책을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좋은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던 것 같아요. 또 저는 그거 올리는 이런 거 되게 좋다. 나누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막 이걸 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오늘 뭐 없는데 그러면 조금 생각을 했다가 뭐 하지만은 대부분 이게 뭐가 생겨요, 주위에. 책의 이 부분이 이건 좋구나. 나누고 싶다.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로도 몹시 감사할 일이고요. 또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도 또 감사할 부분인데요. 그 앞에 정말 그 문구나 음악이나 이런 그 멘트들이 정말 책 편집해도 되겠다. 이걸로 책 하나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인 삶을 어떻게 해보시고 싶으신지, 뭐 암 경험이 내 삶의 앞으로 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암을 이렇게 경험하고 정말 저는 지금까지의 새로운 눈을 갖고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눈에 담아두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운 일이 많아지고 저라는 사람을 알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암 경험자이기도 하고 암 보호자이기도 하고 암은 저한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저한테 이제 항상 이렇게 뭐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깨닫고 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뭐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받고 치유받았던 그런 것들을 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 카페에 올려주신 그것이 하나의 좋은 시작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분명히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그 음식에 대하여 매번 올려주시는 부분. 암 환우에게 음식을 조금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음 치유하는 여정, 이 시간도 필요하니까 정말 건강한 음식을 쉽고 빠르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에 대하여 저는 잘 볼 줄 몰라서 이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데 올리브님은 매번 감탄하더라고요. 암 환자가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막 맛있고 예쁘고 막 정성 들여서 그걸 한 끼 두 끼고 하루 이틀이지 계속하면 언제 암 치유를 위한 건 하냐고요. 지금 이 돌고래님의 이 메뉴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저도 이제 좀 배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자, 몰라봐줘서 죄송하고.
또 이제 올리브님 말씀대로 그 요리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 좀 전해주신다면. 저는 그 어떻게 보면 6개월, 그 1년간 전 무염식을 했거든요. 그 무염식 할 동안은 요리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야채 썰어서 담고 찌거나 삶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차려서 먹었는데 이제 그 다음 1년 지나고 이제 좀 저염식을 하고 뭐 간장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게 새로운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넣어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고 저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드는 게 그 공들인 그 힘든 것보다는 그냥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수고스러움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이. 저는 막 새로운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국도 저는 미역국하고 된장국만 지금도 거의 그렇게 먹어요. 미역국 뭐 감자 미역국, 뭐 황태 미역국, 뭐 그런 미역국 돌아가면서 먹고 된장국은 재료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두부랑 야채랑 그 하나로 단백질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다 돼요. 그렇게 해서 된장찌개, 미역국 먹고 뭐 반찬은 뭐 제철 나물들 이렇게 몇 가지 하고 현미밥하고 샐러드, 스프 이렇게 먹으면 이제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음식을 잘 하시면서 제가 계속 본 거에 곁눈질로 하면서 엄마 여기 뭐 들어갔어? 뭐 들어갔어? 이제 그런 것들 은연중에 듣고 이제 엄마가 하는 게 막 정말 대충 하시거든요. 그냥 막 소금 이만큼 저거 뭐 이렇게 대충 계량도 없이. 근데 되게 맛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막 계량해서 덜 삶아졌어, 더 삶아졌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삶아지면 이렇게도 먹어도 되고 좀 많이 삶아지면 죽같이 먹어도 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가 아니라 다 각자도 맛이 있는 거예요. 3분 삶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충 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네요. 너무 많이 익히면 죽으로 먹으면 그 맛으로 먹는 거고 이렇게.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암환우용 실전 치유 음식이다. 이렇게 올리브님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들이면 이게 오래 못 간다. 심지어는 남자 환우분들에게도 와이프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해 드세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돌고래님 그거 한 것처럼 하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 그리고 뭐랄까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대충 얘기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분 또는 질문해 주실 분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어나셔서 온열 매트로 하셨다고 네. 온열요법 자기 전이랑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랑 풀무원 녹즙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네. 개를 뭐 어떤 걸 복용했다든지 조금 네네.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온열 매트는 지금 여기 병원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거 긴 매트에다가 미니 매트를 덮어가지고 70도씩 세팅을 해놓고 온도가 다 오르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얼굴만 빼놓고 뭐 3, 40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고온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풀무원 녹즙은 저는 2개. 하나가 120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먹을 때 거의 저희가 250씩 먹었으니까 뭐 케일 신선초 아침에 먹고 뭐 케일 당근 점심에 먹고 저녁에 그 오생즙도 있어요. 오생즙이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원액만 또 있는 거 다른 거 있거든요.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뭐 당근 섞어서 이렇게 2개씩 자기 전에도 2개 먹었던 것 같고 하루에 그렇게 채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먹나요? 지금은 안 먹고 당근즙을 한 번씩 짜 먹기도 하고 그냥 배송받아서 먹기도 하고 당근 레몬즙
언니가 먹어요. 써먹던 거하고 산 거하고 차이가 없었나요? 있겠죠. 근데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서 먹는 방법이니까 그게 저한테는 맞겠다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게 먹었죠. 제가 직접 짜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두 개 아니면 자기 전까지 하면 하루에 6개나 8개 정도를 8개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먹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줄여가고 뭐 4개에서 8개에서 뭐 6개로 줄여가고 서서히 줄였던 것 같아요. 대인관계는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인계하시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고 하면 네네.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변천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인계하는 게 내 말을 막 이렇게 장황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제 말을 이렇게 막 풀어내는 건 힘들었는데 그냥 일상생활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인 관계는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계속 감춰두고 살았어야 되니까. 이런 뭐 내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말 얘기하면 막 버벅대고 막 그런 것들이 들키지 않게 사람을 대하려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 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밝고 잘 지내는 것 같아였는데 속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아니었죠. 그럼 오히려 암을 걸리신 전에는 그렇게 약간 잘 포장을 하셨던 네네. 인간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암이 걸리신 이후에는 어떤 인간관계로 변화가 됐는지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난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교환이 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소통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막아놨던 거예요. 들키지 않게.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만남들이 예전에는 더 두려웠거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새롭게 만나는 게. 다시 또 저를 세팅해야 되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근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거라든지 조금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비춰지는 게 내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판단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수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좋기도 해요. 새롭게 또 뭔가 저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만남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화할 때 보면 한 그때 발병하고 한 2년 반, 한 3년 정도까지는 가끔 통화하면 남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셨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남편에 대해 감사 뭐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변화도 좀 생겼나 봐요. 그쵸. 그런 변화들이 제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이제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눈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단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였던 거예요. 본인의 단점을 늘 봤다가 장점도 있다는 걸 보다 보니까 타인도 그렇게 오케이. 그래 마무리를 좀 해본다면 그동안에 여기 이제 활명에서의 여러 과정에 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됐던 것. 예. 어떻게 보면은 암을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고쳐가야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케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좀 다른 삶도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힘든 삶이 원래 내 삶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나다움을 제대로 알고
세상에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또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와 연결을 잃지 않고 계속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간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길이겠다라는 생각, 그런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생활에서요. 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밖에 나가서 이 지속이 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어요? 100%다 되나요? 100%는 아니죠. 아니죠? 100% 초반 100%는 안 되는데 100% 안 되더라도 그냥 지금의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그냥 지금의 나를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내가 100%다 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60%에도 그날은 또 기분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해서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바깥 생활에서 일종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뭐 치유 공동체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은 그 독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것 또한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데 혹시 도움은 안 되셨나요? 그렇죠. 독서 모임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에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정말 그때부터 책을 깊게 제대로 읽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책을 보니까 내가 깨달았던 게 적혀 있고 그게 너무 반갑잖아요. 그 내용이. 그리고 막 그 위로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책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또 그 문장을 또 저만의 식으로 또 해석을 했어요. 제가 깨달은 바. 여러 가지 뭐 라이트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 문장을 보고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그런 또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게 갑자기 막 더 깨달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계속 2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계속 생각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책에 대한 또 그런 또 생각도 달라요.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그 6명에 대한 그 이해가 같이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책 읽는 것보다 자기가 해석하고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6명이 누구예요? 여기서 같이 동기생들이에요? 동기는 아니고 지금은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예, 환우들. 한 6분이 그 운둔군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한 2년? 1년 좀 넘었 1년 좀 넘게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마 옆에서 보기에는 아까 우리 평화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치유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또 끈이 계속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우리 카페에 이렇게 좀 봉사이기도 하지만 또 환우분들의 여러 일상이 좀 나오니까 늘 그거를 방심하지 않는 도움도 또 스스로에게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 외의 생활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시고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래도 가끔 바람 피우고 싶잖아요. 음식 바람. 바람. 저는 1년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식이를 했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먹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뭐 돼지고기를 뭐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제 몸이 아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전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더라도 조금 먹게 되는 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몸이 신호를 보내요. 예, 뭐 배가 그렇게. 너무 불편하다거나 속이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는 너무 불편해 못 먹겠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돼지고기는 저는 너무 손발이 차지는 거예요. 다음 날. 바로. 예. 그리고 오리고기는 좀 맞았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 몸이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그렇게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시기는 하고 있고. 그래도 그냥 사회활동에 이렇게 불편함 안 느끼세요? 사회생활 나갈 때 필요할 땐 제가 샐러드 싸서 나가고요. 그리고
언제까지는 그렇게 다 철저하게 갖고 나갔어요. 샐러드 갖고 나가고 저는 저만의 음식. 아침에 이제 엄마들끼리 티타임을 하는데 거기서 뭐 커피밖에 없잖아요. 빵밖에 없잖아요. 저는 샐러드 갖고 가고 고구마 갖고 가고 낫또 갖고 가고 거기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통 그럴 때 아유 유난스럽다 그래 네. 너는 오래 살겠다 뭐 벽에 똑칠할도록 너나 건강하게 살아라 그냥 대충 좀 올려 먹자 막 이렇게 이제 네네. 사람들이 할 때에 네. 딱 이렇게 하는 거가 혹시 사회생활에 좀 긴장이나 불편함은 없으셨나 뭐 그런 질문 비슷한 걸로 이해합니다만 근데 제가 우선이니까요. 그 사람 시선은 제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이었으니까 또 양해를 구해. 언니 나는 지금 나 이게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나 이렇게 먹을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같이 그냥 먹는 공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 다 각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나갈 때도 철저하게 다 갖고 나갔어요. 외식하러 갈 때도 그랬고. 좀 철저했던 기간이 진단일로부터 몇 년? 진단 한 3년까지는 넘게 그랬죠. 3년 넘게. 지금도 샐러드는 필요할 때 싸갖고 나가요. 뭐 고구마, 간식 이런 것도 과일 같은 건 거의 준비해서 갈 때가 많고 그런 게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해가면 좋잖아요. 집에 있는 재료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해질 수밖에 없게 몸이 안 그러면 막 반응을 보여버리게 이제 네. 변해버렸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뭐든지 먹어도 될 때가? 근데 이제 그 맛이 안 나니까. 아 그래요? 안 먹어도 되겠네. 저 라면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라면을 그때 현재가 먹는데 이제 그 면발의 밀가루 맛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맛이 변해버렸어요? 네, 라면이 변했겠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뭐 있으시면 예. 타목시펜 복용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엔 타목시펜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난소절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페마라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페마라는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반 지나고 이제 그때 누군가 원장님이 그런 게 있어요. 강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끊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 시점이 오면은 그때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끊으세요가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3년 반 되는 시점에 그때 제가 자의로 끊었어요. 어떻게 왜 끊으신 거예요? 증상은 아니고 페마라가 불편함도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 말고도 내가 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내가 따르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치유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냥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 난소는 왜 절제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불악화 입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에 와서 생각했으면 다른 판단이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기도 하고 이제 난소에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림프 절제를 하면서 같이 권하는 거예요. 난소 절제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아무튼 나와서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더더욱 좋겠고 우리 환우분들에게 아무튼 좋은 힌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